아직 다 안 오셨지만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주가 이제 일단 마지막 주차고요. 그리고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하고 이제 서울시 업무 추진비 맛집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은 동영상으로 돼 있어요. 이미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는데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첫 시간에는 앞에 한 시간은 전국 신규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등을 같이 분석해보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서울시 업무 추진비로 다 요 근처에 있는 맛집이에요. 그래서 서울시 업무 추진비 맛집은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이라는 곳에 가면은 4급 이상 공무원분들의 그 업무 추진비가 어디에 쓰여졌는지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업무 추진비가 주로 어디에 쓰여졌는지 보았더니 이 근처의 맛집 정보를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무 추진비 맛집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해보는 과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국 신규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부터 보도록 할게요. 다른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기 파일에서요. Save a copy in drive. 아마 한글 메뉴로 나오시는 분들은 내 드라이브로 복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소가요. 여기 그 시민 데이터의 파이썬 반 그 링크를 공유를 해드렸어요. 메일로. 지금 만약에 링크를 잘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시 공유할게요. 네. 여기 주소로 들어와 주시면 돼요. 저 주소로 들어와 주시면 여기 시민 데이터의 파이썬 반에 3주차 여기 폴더로 오실 수 있을 거예요. 이 폴더로 들어와 주셔서요. 전국 신규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 그 노트북을 내 드라이브로 복사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전국 신규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은 최근 5년간의 아파트 분양가를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 공공 데이터 포털에 가게 되면은 이제 신간 아파트 분양 가격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엑셀 파일이나 CSV 파일 혹은 한글 파일로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최근 5년간의 파일이 하나의 파일에 다 들어있지 않고 두 개의 파일 정도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 공공데이터 포털에 일단 들어가 볼 텐데요. 이 그 노트북은 혹시 다 여셨나요? 네. 혹시 못 진행 안 되시는 분? 네. 다 그럼 노트북 접근이 되신다는 가정하에 이 공공데이터 포털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요. 여기 전국 평균 분양가격 2018년 7월, 6월 이렇게 있는데요. 월마다 한 달씩 추가를 해서 최근에는 업데이트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월마다 데이터를 추가를 해서 여기에 같은 파일에 그냥 한 달씩만 데이터가 추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이 위에 있는 데이터를 가장 위에 있는 이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은 2015년 10월부터 2018년 데이터까지 있어요. 그러면 한 최근 3년간의 데이터가 있는데 2013년부터 2015년 9월까지의 데이터는 저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더보기를 해서 내려가서 보게 되면요. 여기 한글 파일도 보이고요. 2013년 9월부터 10월까지 2013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저희는 2015년 이 데이터가 10월부터니까 2015년 9월까지 있는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으면 될 텐데 두 개의 데이터를 CSV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보게 되면은 파일의 형태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불러와서 볼 텐데요. 제가 예전에 했던 여기서 일단 그냥 보도록 할게요. 다운로드를 받아서. 네, 이렇게 데이터가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저 지금 한글 파일, 저 한글이 깨지고 있는 이유는 인코딩이 맞지 않아서 그래요. 인코딩을 맞게 불러오면은 저 한글이 깨지지 않고 보일 거예요. 그 최근 데이터 여기에서 보면은 2013년, 14년이 이 위에 컬럼으로 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 월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는 지역명이 써 있어요. 그러면은 최근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 데이터는 미리 보기가 가능한데요. 지역명, 규모 부분, 연도, 월, 분양 가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데이터가 완전히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전처리를 해서 같은 형태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같은 지역명이라든지 규모 구분, 연도, 월, 분양 가격 이런 그 컬럼명도 똑같이 맞춰줄 거예요. 그 컬럼명을 맞춰줘야지 이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로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로 만들어서 2013년부터 15년까지 데이터를 병합을 해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노트북이 다 열렸으면요. 저희가 지금 플롯9이라는 거를 통해서 데이터 시각화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이 플롯9이라는 거를 보면은 저희가 처음에 데이터를 불러와요. 그래서 데이터 위에 에스테틱이라는 X축, Y축, 그 다음에 그 컬러를 어떻게 지정할 건지 이런 것들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 데이터의 스케일을 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지오메트릭 오브젝트에 이거를 라인으로 그릴 건지, 바 차트로 그릴 건지, 포인트 플롯으로 그릴 건지 그런 것들을 지정을 해주고, 저 스태틱스티스에 저기 민가, 평균값이라든지 뭐 이런 값들을 어떻게 넣어줄 건지 하나하나씩 쌓아 올리면서 시각화를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머 오브 그래픽스 문법을 사용하고 있는 저희는 플랫9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제가 지난주에 그 설문조사를 드렸는데 질문 주신 것 중에서 콜라보레이토리 노트북과 파이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콜라보레이토리와 파이썬은 콜라보레이토리는 파이썬을 쓸 수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구, 엑셀과 같은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파이썬은 꼭 콜라보레이토리가 아니라 주피터 노트북에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다른 그냥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 프로그래밍 언어. 예를 들어 엑셀에서는 매크로를 통해서 그 작업을 매크로를 통해서 반복되는 작업 같은 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할 때 여기 콜라보레이토리에서 파이썬을 사용한다. 근데 여기 콜라보레이토리에서 파이썬은 콜라보레이토리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에디팅 툴 프로그래밍 할 때 보면은 프로그래밍 아톰이라든지 그 편집기라고 보시면 돼요. 편집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파이썬은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언어이기 때문에 이 파이썬 언어에 맞게 문법을 써줘야지 우리가 원하는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각화 도구인 플롯9을 설치를 해주도록 할게요. 저희는 플롯9을 쓸 거기 때문에 이 콜라보레이토리의 장점은 온라인상에서 이런 도구를 설치를 하고 온라인 그 다 환경이 똑같은 환경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PIP 명령어를 했을 때 저희가 다 같이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로컬 노트북에다가 이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를 해서 쓰게 되면은 버전이 다 달라요. 그리고 환경이 다 다르고 뭐 윈도우를 쓰시는 분도 있고 맥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운영 체제를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운영 체제에 따라서 주피터 노트북에서 이런 그 파이썬 라이브러리나 패키지를 설치를 할 때 설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경로를 잘 못 찾아서 나중에 파일을 불러올 때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저희가 이걸 쓰게 되면은 온라인상에서 좀 같은 환경에서 같이 실습을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단점이라면 이 플랫9을 지난주에도 저희가 설치를 했었는데 이번 주에도 설치를 해야 되고 이 노트북을 새로 열면은 또 다시 설치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로컬 노트북에 주표 노트북을 설치를 해 놓으셨다면 한 번만 설치하시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불러와서 쓰기만 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싱노라는 것도 설치를 할 텐데요. 미싱노는 결측치를 시각화해 주는 도구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의 결측치가 있는지 이 미싱노로 시각화를 해서 볼 거예요. 그리고 이 콜라보레이터의 장점이라면 이런 판다스라든지 넘파이 같은 데이터 분석 도구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렇게 임포트 해와서 사용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주피터 노트북 아나콘다를 통해서 설치를 하셔도 아나콘다에도 이런 도구들이 설치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도구들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저 알리가 뭔지 기억나시나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하고 그 전 시간에도 썼었어요. 저 알리는. 네.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세요? 저 알리는 정규 표현식의 약자예요. 레귤러 익스프레션. 그래서 검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반복되는 것들에 대해서 저것도 레귤러 정규 표현식도 어떻게 보면 문법이거든요. 정규 표현식을 통해서 저희는 특정 텍스트를 검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특정 문자열을 처리한다든지 그럴 때 저 정규 표현식을 사용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그래프에서 한글 표현을 위해서 폰트를 설치를 하도록 할 거예요. 네, 여기 그 구글 콜라보레이터리 노트북에서는 한글 폰트를 지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글 폰트를 따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저는 주로 나눔 발음 고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눔 발음 고딕을 설치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 위에서 피겨 포맷에서 레티나라고 지정을 했는데요. 이 레티나 포맷으로 출력해서 좀 더 예쁘게 보이게 깔끔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레티나로 설정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플롯 라인을 임포트 해왔고요. 그리고 기본 글꼴을 나눔 발음 고딕으로 변경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아파트 분양가 파일은 저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미리 제 AWS 계정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 AWS S3에서 그냥 바로 불러와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이 데이터를 불러올 때 여기 보면은 인코딩을 EUC KR로 지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질문을 해주셨던 분이 질문을 해주셨던 분이 있는데 리드 언더바 CSV로 CSV 파일이나 뭐 엑셀 파일을 불러왔는데 왜 글씨가 다 깨지냐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인코딩을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EUCKR이라든지 CP949라든지 UTF-8 그 각각의 파일의 인코딩에 맞게 인코딩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주로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는 데이터라면 EUCKR이라든지 CP949, UTF-8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입력해 주시면은 거의 인코딩이 맞게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판다스에서 데이터를 불러올 때 저 인코딩이 맞지 않으면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인코딩은 꼭 지정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프리세일이라고 해서 그 분양가이기 때문에 프리세일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저 변수에 이 CSV 데이터를 한 번에 다 담아주었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 프리세일에 쉐이프를 찍었어요. 쉐이프를 찍게 되면은 이 데이터의 크기가 몇 행 몇 열인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프리세일 닷 쉐이프를 했더니 2,805개의 행이 있고요. 5개의 열 컬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에 결측치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미싱노라는 거를 임포트를 해서 썼는데요. 이 미싱노는 결측치를 시각화해주는 도구예요. 여기 사이즈를 너무 크게 했는데 3으로 다시 줄여서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분양 가격에 결측치가 꽤 있는 걸로 보여져요. 저기 보면은 하얀색 선들이 결측치예요. 그 빈값이에요. 값이 들어있지 않은 건데 분양 가격 다른 컬럼에는 그 결측치가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 밑에서 저 프리세일이라는 제가 만들어준 데이터 프레임에 널값이 얼마인지 썸을 해봤어요. 그래서 분양 가격에 131개의 결측치가 있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프리세일에 헤드를 찍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앞부분만 가져와서 미리 보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리세일에 테일을 하게 되면은 뒷부분만 가져와서 미리 보기를 해줘요. 네, 이 파일에 미리 보기를 할 때 기본값이 몇일까요? 네, 5예요. 그러니까 5개라서 5개만 불러와요. 그래서 만약에 좀 데이터를 더 많이 보고 싶다. 나는 5개로는 부족하다. 10개를 보고 싶다 할 때는 이 괄호 안에다가 숫자를 넣어주게 되면은 그 해당하는 개수만큼 데이터를 불러와요. 그래서 10으로 지정을 해줬더니 10개를 불러왔어요. 그런데 0부터 시작해서 9에 끝나죠.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인덱스가 몇부터 시작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0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0부터 9까지 가져왔어요. 네, 그리고 분양 가격이 이제 데이터 타입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엑셀에서도 저희가 그 구글 폼으로 그 데이터 핸드폰 번호 같은 거를 받았을 때 이런 모임을 할 때 핸드폰 번호를 받아요. 그랬을 때 핸드폰 번호에 앞에 0이 빠져서 입력되는 거를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왜 그럴까요? 네. 네. 숫자 타입이라서 네. 앞에 0을 다 빼고 핸드폰 번호에서 010인데 그냥 10으로 시작하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은 그 핸드폰 번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네. 문자 타입, 텍스트 타입으로 받으면은 핸드폰 번호를 숫자 타입이 아니라 문자 타입으로 하면은 0부터 출력이 되도록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파이썬에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타입에서 지역명, 규모 구분, 연도, 월, 분양 가격이 그 숫자 타입, 오브젝트 타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역명, 규모 구분, 연도, 월, 분양 가격인데 분양 가격은 숫자인데 오브젝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분양 가격으로 뭔가 계산 넘파이를 통해서 평균값을 계산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값이 제일 비싸고 어떤 값이 최고값과 최저값 이런 거를 계산을 할 때 분양 가격이 문자열이라면은 그런 계산 수식 계산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분양 가격은 뭘로 바꿔주면 좋을까요? 네, 네 인티저, 네, 인티저 타입으로 바꿔주면 좋을 거예요. 여기서 연도하고 월은 인티저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연도하고 월은 숫자기는 하지만 카테고리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1월과 2월을 곱해서 1월과 만약에 2월과 4월을 곱해서 8월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연도라든지 월은 오브젝트 타입으로 바꿔주면은 저희가 그래프로 표현을 한다든지 할 때 더 잘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분양 가격을 프리세일 프라이스라는 데 담아주었고요. 그리고 연도와 월은 카테고리 형태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S 타입 스트링으로 해서 타입을 변경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타입을 변경을 해주었고 그리고 분양 가격은 숫자이기 때문에 to numeric으로 숫자로 변경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분양 가격이 지금 여기에는 평당 분양 가격이 아니라 제곱미터당 분양 가격이 그 공공데이터 포털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2015년 이전 데이터는 평당 분양 가격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두 개의 데이터를 똑같이 평당 분양 가격이나 제곱미터당 분양 가격으로 분석을 하면은 그 가격을 맞춰주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여기 분양 가격을 평당 분양 가격으로 변경을 해줄 거예요. 곱하기 3.3을 해서. 숫자 타입으로 바꿔주고 3.3을 곱해서 평당 분양 가격을 만들어 주었어요. 여기 평당 분양 가격이라고 새로운 컬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존 분양 가격에 평당 분양 가격이라는 컬럼을 새로 만들었어요. 여기 그 인포를 찍어봤는데요. 그 위에 찍었던 인포를 보면은 평당 분양 가격이 없죠. 여기에는 분양 가격까지만 있는데 이 밑에 보면은 새로운 컬럼이 생긴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판다스에서 이렇게 없는 컬럼에다가 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새로운 컬럼을 만들어서 값을 넣어주게 돼요. 그래서 여기 평당 분양 가격이라는 컬럼을 만들어서
예, 데이터를 다시 넣어줬어요. 그래서 분양 가격이 갑자기 3개가 됐어요. 그래서 맨 위에 거는 그냥 그 오브젝트 타입의 분양 가격이고 그 밑에 분양 가격은 이제 수치형으로 바꿔준 분양 가격. 그 아래에 있는 평당 분양 가격은 3.3을 곱한 분양 가격에 제곱미터당 분양 가격에 3.3을 곱해서 평당 분양 가격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프리세일의 헤드로 데이터를 미리 보기 해볼게요. 그러면은 아까는 제곱미터당 분양 가격까지만 있었는데 분양 가격과 평당 분양 가격이 추가된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미리 보기를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분양 가격에 아까 결측치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수치형 타입으로 바꿔주고 나니까 분양 가격의 결측치가 더 많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 131개만 있었거든요. 근데 숫자형 타입으로 바꿔주고 나서 223개로 거의 100개 가까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늘어났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스페이스가 들어가 있죠. 네, 맞아요. 역시. 네, 거기 분양 가격에 값은 안 들어가 있는데 그냥 공백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자열일 때는 공백도 문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값이 들어가 있다라고 인식을 했지만 숫자로 바꿔주게 되면서 그 데이터가 결측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131개가 아니라 223개의 데이터에 결측치가 있었어요. 분양 가격이 들어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측치가 생기는 거는 왜 결측치가 생길까요? 네, 입력이 제대로 안 되었겠죠. 그래서 이런 결측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를 채워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놔두는 게 좋을까요? 결측치. 예. 채워줄 수 없을 때는 그냥 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숫자가 몇 개 정도 있을 때 뺀다, 안 뺀다 이걸 결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 데이터가 예, 800개인데 예, 23개면 예. 그래도 꽤 많죠. 예, 그거는 예, 하니까 예. 정확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거를 회사에서 쓰고 있는 데이터예요. 우리 회사가 이런 아파트 분양가와 관련된 일을 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특정 지역에 이런 결측치가 많다면 제대로 된 분석을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 평당 분양 가격 그 시기에 분양 가격을 뭐 인터넷에서 검색한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국토해양부 같은 데의 자료를 통해서 국토교통부 이런 데 있는 자료를 통해서 이 가격을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결제치를 채워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 자료를 수집을 할 수가 있어요. 인터넷에서 결측치를. 근데 결측치를 수집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설문으로 그 데이터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설문으로 받았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료 정보를 수집하는데 몸무게가 몇 킬로냐 이런 걸 했는데 내 몸무게는 나의 프라이버시라서 설문의 주사에 응답을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다른 설문 항목을 보고 그 사람의 체중을 예측해서 넣을 수도 있겠죠. 예, 이런 뭐 평균값을 넣어준다든지. 그래서 나중에 예측을 할 예측 모델 같은 거를 만들 때는 그렇게 결측치를 채워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케이스에서는 그런 국토교통부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해당 지역의 분양가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예측해 와서 채워줄 수 있겠죠. 근데 저희는 이거를 튜토리얼, 파이썬을 학습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측치를 채워주는 과정까지는 진행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프리세일이라고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준 거에서 디스크라이브를 해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 데이터를 요약을 해서 보여줘요. 디스크라이브는 기본적으로 숫자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 수치형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런 요약값, 카운트 값이라든지 민 값이라든지 표준 편차라든지 4분의 수라든지 최소값, 최저값 이런 것들을 요약을 해서 보여주게 돼요. 네.
그래서 디스크라이브의 사용법이 더 궁금하다. 나는 문자에 대한 것도 보고 싶다. 프리세일 지수 해서 물음표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도움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도움말이 나오는데 도움말을 쭉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서머리를 해서 보여준다. R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R에서 서머리 해보셨죠? 네, 그것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디스크라이브를 하게 되면 1, 2, 3 숫자만 있을 때는 이렇게 카운트 값, 민 값, 표준 편차 이런 값들을 보여주게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 문자가 있다. 그랬을 때 디스크라이브를 해보면 카운트 값, 유니크 값, 탑 값, 프리퀀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문자형 데이터에 대해서는 탑하고 프리퀀시라는 게 보여지는데 저기 탑에 A가 나왔어요. 탑은 가장 자주 등장하는 오브젝트 값. A가 가장 자주 등장하죠. 근데 그 자주 등장하는 게 프리퀀시가 몇 번인지 2번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보여주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 오브젝트 타입에 대해서 이 요약된 값을 따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수치형 데이터에 대해서만 봤지만 여기 디스크라이브에 include all을 해주게 되면은 전체 그 문자형 데이터라든지 그 오브젝트 타입이라든지 아니면 숫자, 뉴메릭 타입이라든지 둘 다 이렇게 그 요약을 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include에 np 넘버를 해주게 되면은 숫자 데이터만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include에 np 오브젝트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오브젝트 타입의 데이터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 도움말을 다시 끄고요. 여기에 저 np 오브젝트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경남이래요. 여러분들은 뭘로 나왔나요? 혹시 해보신 분? 그리고 프리퀀시는 165 회라고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전북이요. 네. 아마 다 다르게 나올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맞아요. 모두 다 165개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경남. 저는 계속 경남만 나오는데 아마 다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횟수로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저 프리퀀시 값이 그 프리퀀시에 대한 탑 값이 다 경남으로 나올 거예요. 여기에도 이제 카운트 값이라든지 유니크 값. 그래서 저 지역명의 유니크라는 거는 17개 지역에 대해서 그 데이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17년 데이터만 따로 모아서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프레임을 새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 연도가 2017년인 데이터만 가지고 와라 라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파이썬 기초를 하면서 파이썬 문법에서 그 true와 false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연도 2017 이렇게 하게 되면은 2017이라면 true, false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는데 이 true, false로 해서 true인 값만 그 프리세일에서 다시 모아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2017년에 그 데이터 프레임을 따로 만들어줬어요. 쉐이프를 찍어 보았더니 1020개의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2017년에 데이터만 보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규모 구분으로 데이터가 몇 개씩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밸류 카운트를 하게 되면은 규모 구분으로 그룹 바이를 한 다음에 걔를 카운트해서 보여주게 돼요. 그러면은 각각의 값들이 다 561개씩 들어있어요. 다 같은 숫자의 같은 개수로 들어있는데 저 561개씩 있지만 저기에 이렇게 결칙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전국 평균 분양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룹 바이, 연도별로 그룹 바이를 해서 디스크라이브를 해줬어요. 연도별로 그룹 바이 한 값을 디스크라이브 해주게 되면은 저런 카운트 값, 민 값, 표준 편차라든지 최소값, 최대값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평당 분양가 여기 수치형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평당 분양 가격을 보면
2015년에서 2018년으로 갈수록 분양 가격의 민 평균 값을 보도록 할게요. 2015년에는 위에 분양 가격이 아니라 밑에 평당 분양 가격을 볼 텐데 민가 평당 923,000원, 920만 3천원에서 1,000만 원이 넘는 거를 2015 최근으로 갈수록 계속 오른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단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0원이에요. 여기 모든 건 다 단위가 1,000원이에요? 네, 여기서 0이 3개가 빠졌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 이제 밑에 노트북 밑에 가면은 0 3개를 다시 붙여줄 거예요. 그 정확한 값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규모별 전국 평균 분양 가격을 보도록 할게요. 피벗 테이블을 그려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희 엑셀에서도 피벗 테이블을 그려서 데이터를 요약을 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판다스에도 똑같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평당 분양 가격을 그 피벗 테이블로 그려서 평당 분양 가격을 규모 구분과 연도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피벗 테이블을 그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이 값을 넣어주고 규모 구분 연도 해주면은 이 로우 값과 컬럼 값이 되는 거를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어요. 피벗 테이블을 그려봤더니 규모 구분별로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가 어느 규모에서 더 많이 오르고 어느 규모에서 떨어지는 건 없죠. 떨어진 건 없는데 일단 대체적으로 모든 규모에서 가격이 상승한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국 평균 분양가 변동 금액을 다시 피벗 테이블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전체 그 연도에서 피벗 테이블을 그리면 여기서 그 2018년에서 2015년의 값을 빼서 변동이라는 새로운 컬럼을 만들어 주었어요. 저 새로운 컬럼에다가 값을 담아 주었는데 저 위에서 보면은 피벗 테이블을 그린 거를 새로운 그 리전 이어라는 그 변수에다 담아줬어요. 그래서 저 변수에 담아준 거를 가지고 2018년에서 15년 데이터를 빼주었고요. 그 변동액을 인트 타입으로 지정을 하고 그 변동액에서 MP 맥스, MP 민, 그 MP 민 이렇게 해서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을 넘파이를 통해서 가져오도록 했어요. 넘파이가 파이썬에 있는 계산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넘파이를 통해서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을 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0을 곱해줬어요. 1000을 곱하면 이게 전체 금액을 읽기가 좀 더 쉬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프린트 구문을 통해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파이썬 기초를 하면서 이렇게 포맷으로 그 스트링 안에 저런 그 변수처럼 담아서 출력을 해줄 수가 있는데 저렇게 포맷을 써서 출력을 하도록 했어요. 2015년부터 18년까지 분양가는 계속 상승을 했어요. 상승액이 가장 큰 지역은 어디인지 봤더니 제주도가 가장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상승액이 가장 작은 지역은 울산이고 평당 38만 7천 원이 올랐어요. 그리고 전국 평균 변동액은 평당 166만 원 정도로 올랐어요. 근데 서울에서 느끼기에는 전국 평균이기 때문에 서울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전국별로 이 변동액을 살펴보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울산이 가장 적게 올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데이터를 뜯어보게 되면은 울산의 결집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격이 별로 많이 오르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울산에 데이터를 넣어주게 되면은 상승액이 가장 작은 지역이 울산이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 결집치를 알아보진 않았기 때문에 울산은 결집치가 많아서 일단 상승액이 가장 작은 지역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이 그래머 오브 그래픽스로 그 데이터 시각화를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그래머 오브 그래픽스 문법을 사용해서 데이터 시각화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ggplot, 그래머 오브 그래픽스로 그 플롯을 그려주고요. 리전, 이어, 올이라고 저희가 만들어준 데이터 프레임을 데이터에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에스테틱,
여기다가 X축과 Y축, 그다음에 필, 연도를 넣어줬고요. 그리고 바 차트로 그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점 바로 지오메트릭 바로 넣어주고요. 포지션 닷지라고 되어 있는데 저 닷지는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지션 닷지로 그리도록 했고요. 타이틀은 2015년에서 18년까지 신규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을 보도록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엘리먼트 텍스트에 폰트 프로퍼티 폰트를 지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폰트를 만약에 지정을 안 해주게 되면은 이런 신규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이런 그 글씨가 다 깨져서 보이게 돼요. 한번 이 폰트를 빼고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글씨가 깨져서 보여요. 그래서 폰트를 꼭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 폰트 되게 네모네모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폰트를 두부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재미있죠? 정말 두부 모양 같죠? 네. 그래서 다시 폰트를 출력이 되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전국별로 이 데이터를 보면은 어디가 가장 많이 오른 것 같으세요? 이거 너무 뻔한 질문이기는 한데 어디가 가장 많이 올랐죠? 네,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아까 제주였어요. 사실 제주였는데 가장 비싼 곳이 서울이죠. 분양가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이에요. 근데 2015년부터 18년까지 가장 금액적으로 많은 금액 분양가가 크게 오른 지역은 제주도예요. 보면 이 상승폭이 여기 2015년에서 18년까지 상당하죠. 그리고 서울보다도 훨씬 많이 올랐어요. 제주도가 가장 많이 올랐고 울산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울산은 보면은 오히려 여기 파란색 2017년에는 올랐다가 2018년에는 떨어진 것 같아요. 네, 근데 자세히 데이터를 보게 되면 결집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떨어졌는지 올랐는지는 사실 이 데이터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역별 평당 분양 가격 합계를 또 이제 피봇 테이블로 그렸고요. 이렇게 피봇 테이블로 그려서 보게 되면은 엑셀에서 볼 때는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많으면은 어떤가요? 어디가 많이 올랐는지, 금액이 어디가 비싸고 싼지 사실 한눈에 잘 안 들어오죠.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이제 엔스콤의 4인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데이터 시각화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규모 구분별로, 지역별로 어느 규모가 그다음에 어느 지역이 금액이 높고 낮은지, 그다음에 많이 오르고 올랐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시각화해서 보면 좀 더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규모별로 위에서 피봇 테이블을 그렸을 때는 좀 잘 찾기가 힘들죠, 데이터를. 그래서 이 피봇 테이블로 그렸던 저 데이터를 다시 시각화해서 봤어요. 그래서 지역명과 평당 분양 가격을 X축과 Y축에 넣어주고요. 규모 구분으로 채워줬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보면요, 어떤 규모가 가장 평당 분양 가격이 높을까요? 어떤 규모가? 네, 85제곱미터 초과해서 102제곱미터 이하가 분양가가 좀 비싼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부터 102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를 선호한다라고 가정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분양가가 많이 올랐던 제주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주 지역은 어떤 평형의 평당 분양가가 가장 높을까요? 네, 60제곱미터 이하가 가장 인기가 높아요. 왜 그럴까요? 제주도는. 그냥 이거는 추측해보는 거예요. 한라산이나 이렇게 네. 수려한 게 많아서. 네, 저도 왠지 그럴 것 같아요. 뭐가 많아서요? 제주도에는 관광객이 많아서 관광객들에게 아마도 대여해주는 그런 아파트들이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위에 그래프를 이제 지역별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 볼 때는요, 여기 팩십 랩이라는 거를 썼어요. 이 팩십 랩에다가 저렇게 지역명이라고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지역별로 이렇게 다 그래프를 그려주게 돼요. 여러 개의 서브 플롯을 그려주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 화면에 한눈에 안 보이니까
제가 그래프 사이즈를 좀 줄여서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울산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아까 울산을 얘기를 했었는데 울산의 데이터가 어떤가요? 네. 2가 빠져 있죠. 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어느 지역에 결집치가 많은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울산 말고도 또 결집치가 있는 지역이 있어요. 어디가 있을까요? 네? 어디? 제주. 네, 제주에도 여기 보면은 2가 하나 빠져 있죠. 이 앞에 2015년에도 전용민들 60제곱미터 이하가 2가 하나가 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결집치가 있는지 한눈에 들어오죠. 네. 그리고 박스 플롯을 또 그려보도록 할게요. 아까 박스 플롯을 그리는데 여기 지오메트릭 에다가 박스 플롯이라고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박스 플롯을 그려줘요. 그래서 이 4분의 수를 통해서 그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는데요. 보면은 제주도에 보면은 60제곱미터 아까 분양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죠. 보면은 가장 이 폭이 넓어요. 폭이 위아래로 좀 길이가 길죠. 그리고 또 어느 지역이 또 변동폭이 큰가요? 네, 대구. 네, 대구도 근데 실제로 최근에 집값도 엄청 많이 올랐어요. 서울이 많이 올랐을 때 대구도 엄청 올랐다는 뉴스가 많이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대구도 변동폭이 굉장히 커요. 네. 그리고 서울은 원래 다른 지역보다 거의 위에 올라가 있죠. 좀 분양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규모 구분별로 볼게요. 어떤 규모가 그 변동액이 가장 컸는지 보면은 2015년에는 보통 이 전체는 봤을 때 그렇게 변동폭이 커 보이진 않아요. 근데 2016년은 2015년부터 18년까지 보면은 파란색은 계속 변동폭이 좀 큰 걸로 보여줘요. 최소가값, 최대값, 민가값, 맥스값의 차이가 좀 크죠. 4분의 수도 차이가 크고, 그리고 2015년하고 16년, 17년 다 꾸준하게 변동폭이 큰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2018년은 지금 전체 데이터가 있지 않고 한 절반 정도의 데이터만 있는데 일단 이걸로 봤을 때는 다른 해보다는 적게 오른 것으로 보여지지만 올해 말까지 12월까지 데이터를 보면은 얼마나 그 변동액이 큰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데이터만을 보고는 2018년에 다른 해보다 적게 올랐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은 중간까지밖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2015년부터 18년까지 분양가 차이가 가장 컸던 제주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주는 보면은 변동폭이 정말 많이 커 보여요. 2016년하고 17년에. 그런데 보면 2015년과 18년에는 변동폭이 거의 없어 보여요. 왜 그럴까요? 네, 결칙치 때문에 변동폭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변동폭이 없는 게 아니라 얘는 결칙치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였어요. 그리고 분양가 차이가 가장 작았던 울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울산도 보면은 이렇게 결측치가 있는 해에는 이렇게 변동폭이 아예 없는 걸로 보여져요. 여기 2018년은 데이터가 없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13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의 3.3제곱미터당 분양 가격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이 파일도 제가 제 AWS S3 계정에 미리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 주피터 노트북 아나콘다를 설치하고 이 노트북을 한번 다시 실행해 보시는 거를 권장드릴게요.
일단 수업의 편의를 위해서 아마존 S3에다가 AWS S3에다 올려놓았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는 제가 여기 다른 데이터를 불러올 때 사용하지 않았던 옵션을 두 가지를 더 썼어요. 스킵 로우 하고 헤더를 0으로 해달라. 네. 왜냐하면은 얘는 컬럼의 제목이 좀 애매하게 들어있어요. 여기 0번째, 1번째 인덱스를 보면은 아예 위에는 컬럼명이 없고요. 네. 그래서 다 언네임드로 나오고 그 밑에 이렇게 NaN으로 이렇게 결축치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0번째 인덱스에는 연도만 있고요. 근데 그 옆에는 또 다 비어져 있어요. 그리고 끝에 2015년 이렇게 있고 맨 끝에 가게 되면은 전월비, 전년 말비, 전년 동월비, 단위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데이터를 아까 불러왔던 이 위에서 프리세일을 한번 미리 보기 해보도록 할게요. 2015년 10월부터 18년까지의 데이터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전 2013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의 데이터를 보면은 아예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이 두 데이터를 합쳐서 보려면 2013년부터 18년까지의 분양 가격을 한눈에 보려면 이 두 개의 데이터를 합쳐줘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합쳐주려면 컬럼을 똑같이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데이터의 분양 가격도 똑같이 맞춰줘야 되고요. 분양 가격은 아까 저희가 똑같이 맞춰주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연도와 월이 그 위에서 봤던 건 이렇게 컬럼 안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지역명도 이 앞에 이렇게 지역명이라는 컬럼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구분 시공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 위에 있는 이 데이터 프레임처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어하고 먼스를 ILOC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로우의 인덱스를 가지고 이 로우를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ILOC의 0번째를 연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월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를 이어와 먼스에 담아 주었어요. 표시가 있는데 여기 네 번째부터 14번째까지는 2014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2016부터 25까지는 2015년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결측치들을 다 채워주도록 할게요. 저희 지난 시간에 반복문을 배웠었어요. 파이썬의 반복문. 그 파이썬의 반복문을 통해서 여기 enumerate라는 걸 쓰면은 이 이어의 그 몇 번째 인덱스인지를 같이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i하고 y 하면은 그 i는 얘가 몇 번째 인덱스인지, 그 다음에 y는 그 연도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i가 몇 번째부터 몇 번째, 두 번째 이상부터 15번째 이하인 거는 2014년에 월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2015년에 월을 더해주고, 그 다음 거는 이어와 먼스를 더해주라. 그리고 만약에 첫 번째일 때는 시공구라고 해줘라. 그래서 저 이어를 이렇게 채워줬어요. 채워줬더니 2013년 12월부터 2015년 9월 전월비, 전년 말비, 전년 동월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 전월비, 전년 말비, 전년 동월비 이거는 저희가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2015년 9월까지만 사용할 건데요. 그래서 얘를 컬럼으로 지정을 해줄 거예요, 저희가. 아까 컬럼이 보면은 위에 언네임드로 되어 있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언네임드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만들어준 그 이어라는 변수에다 담아준 그 리스트를 이 컬럼으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0번째와 1번째 인덱스는 드랍을 시켜줄 거예요. 지워 삭제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어에 있는 리스트를 이 컬럼으로 만들어줬고요. 0번째와 첫 번째 인덱스는 드랍을 해주도록 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월이 컬럼이 그 연도와 월이 컬럼이 되고 그 다음에 구분과 시공구에 저렇게 그 NaN 데이터가 또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저 구분과 시공구 데이터의 결측치를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구분과 시공구를 보면은 한쪽에는 값이 있고 한쪽에는 값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개를 그냥 병합을 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개를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분과 시공구를 일단 붙여주려면 스트링으로 같이 붙여주려면요. 그 NA 값을 그냥 빈 값으로라도 채워줘야 돼요. 그 NA 값이면은 서로 데이터 타입이 달라서 이렇게 스트링을 두 개를 더해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문자열하고 숫자 더하는 걸 했었잖아요. 근데 데이터 타입이 다르면은 이렇게 스트링을 연결을 해줬을 때 숫자와 스트링은 연결이 안 됐죠. 저런 공백값 NA 데이터와 그 스트링도 연결이 되지 않아서 NA 데이터를 공백값으로 채워주고 구분과 시분구를 이렇게 스트링을 합쳐줬어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파이썬 기초를 하면서 했던 실습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역이라는 컬럼을 지금 새로 만들어준 거예요. DF에다가. 그래서 지역을 이렇게 찍어 보았더니 여기 10번째는 이렇게 비어있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비어있는 거는 저희가 사용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기 위에 보면은 6대 광역시 부산과 지방 강원이 있어요. 저런 데이터들을 기존에 있었던 앞에서 저희가 불러왔었던 데이터 프레임과 데이터를 맞춰주려면 뭘로 바꿔주는 게 좋을까요? 네, 6대 광역시 부산은 뭘로 바꿔주면 좋을까요? 네, 부산. 그리고 지방 강원은 강원으로 바꿔주면은 이전 데이터하고 같이 붙일 때 그 같이 그 보기가 편하겠죠. 경기하고 수도권은 경기하고 수도권이요? 경기하고 수도권도 사용하지 않을 거. 수도권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이제 그 뒤에 가서 할 텐데요. 일단 컬럼을 가지고 와서 이 컬럼을 멜트 컬럼이라는데 카피를 해 주었어요. 멜트 컬럼을 찍었는데 여기에서 멜트라는 거는 저 컬럼에 있던 애들을 다 행으로 보낼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하나 다 컬럼을 지정을 해줬는데 얘 컬럼을 지정 전부 다 써주면은 써줄 수도 있겠지만 저렇게 컬럼을 출력을 해서 한 번에 붙여넣기를 해줬어요. 여기 바에다가. 그래서 지역을 기준으로 이 지역 옆에 이렇게 연도와 월 데이터가 로우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줬어요. 저 멜트라는 걸 써서 약간 좀 어려운데요. 얘를 녹였다, 데이터를 녹여서 행으로 보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컬럼에 있던 데이터를 다 로우로 보냈어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처음에 불러왔었던 이 데이터하고 약간 비슷해졌어요. 프리세일 헤드하고, 프리세일하고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프리세일의 헤드를 보면요. 요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합쳐줄 거예요. 2013년부터 15년까지의 데이터와 이 데이터는 15년부터 18년까지의 데이터. 이 두 개를 합쳐줄 텐데 저 앞에 DF2013에서 2015 저 데이터 프레임을 어떻게 해서 이 밑에 거랑 똑같이 만들어주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연도와 월을 이 밑에처럼 연도와 월 컬럼을 따로 만들어서 넣어주면 좋겠죠. 그리고 저 밸류라고 되어 있는 컬럼명도 분양 가격이라든지 평당 분양 가격으로 붙여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저 위에 있는 그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실행을 안 해줬네요. 이 멜트를 시킨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명을 지정을 해주었어요. 지역, 기간, 분양가라고. 그리고 이 기간에 있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연도와 월로 따로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이 헤드를 찍어 보게 되면은 연도와 월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위에 기존의 데이터와 비교해 보기 위해서 프리세일의 헤드를 찍어 보도록 할게요. 네. 보면은 연도와 월 컬럼이 있고 분양가가 있어요. 그래서 연도와 월을 나눠줄 때 저희가 따릉이를 할 때 이 실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어먼스로 얘를 기간을 이어먼스라는 변수로 받아서 이 이어먼스를 연으로 나눠줘라.
연이라는 단어로 스플릿을 해주는데 이 스플릿을 해준 첫 번째 거를 그 0번 인덱스에 담아서 그리고 연도에 담아줘라. 그 다음에 월은 연도에 그 월은 그 다음에 그 기간에서 월로 이렇게 나눠서 저 12월 월이라고 들어간 요 앞에 요거를 월에 담아 주어라. 그 다음에 여기 스트립한 거는 공백, 이 월 앞에 보면 공백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공백을 제거해주고 이 월만 담아주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헤드를 찍어 보면은 연도와 월이 이렇게 위에 앞에 가져갔던 데이터와 유사하게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비슷하게 생긴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역명 강원과 부산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역별로 밸류 카운트를 해서 보면은 지방 강원과 6대 강역시 부산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각 지역마다 같은 숫자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를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명도 여기에서도 정규 표현식을 사용을 했어요. 이 RE가 정규 표현식, 아까 저희가 임포트 RE라고 해서 정규 표현식을 임포트 해왔는데요. 정규 표현식에 있는 그 대체 기능을 사용을 해서 6대 광역시 부산은 부산으로 바꿔주고 지방 강원은 강원으로 바꿔주도록 했어요. 그리고 다시 밸류 카운트를 해줬더니 강원과 부산이 이렇게 데이터가 바뀌어져 있고요. 그리고 얘의 데이터 프레임의 인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2013-2015 인포라고 해서 그 전에 지금 2013년부터 2015년에 그 인포를 보면 다 오브젝트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분양가도 오브젝트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분양가는 어떻게 바꿔주는 게 좋을까요? 인트 타입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숫자 타입으로 바꿔주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을 요약을 해서 보면은 다 오브젝트 타입이기 때문에 그 최소값이라든지 최대값, 표준편차, 평균값 이런 것들이 안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지역 다해서 462개의 데이터가 있고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거는 44번이고 2014년 4월인 게 그 프리퀀시가 나오네요. 어떤 게 프리퀀시가 혹시 나오세요? 2014년 4월로 나오시나요? 네, 2월로 나오시나요? 네, 같은 개수만큼 들어있어서 아마 다 랜덤하게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분양 가격에 스트링에 콤마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콤마를 제거를 하고 replace라는 것을 통해서 콤마를 다시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트로 타입을 바꿔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 불러온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시각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시각화를 해서 보면은 2013년부터 15년까지 또 조금씩 계속 상승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 지역별로도 보면은 서울이 가장 평균 분양 가격이 높은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좀 작게 출력을 해서 보도록 할게요. 86. 보면은 서울이 다른 지역보다 평균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수도권은 어차피 수도권이기 때문에 서울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고, 수도권은 앞에 있는 데이터에서는 없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경합할 때는 수도권은 사용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맨 앞에 보면은 이렇게 빈 데이터가 있어요. 강원 앞에 공백인 데이터가 있는데 저 데이터도 사용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13년부터 18년까지 데이터를 합칠 준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2015년부터 18년까지의 데이터에는 규모 구분이라는 게 있어요. 컬럼이. 그래서 그 규모별로 어떤 그 규모 타입인지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르게 되는데 그 전 데이터에는 규모와 상관없이 평균 분양 가격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2015년부터 18년까지의 데이터에서 규모 구분의 전체만 가져올 거예요.
규모 구분의 전체만 가져와서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에 따로 담아 주었고요. 그래서 얘를 헤드와 테일을 찍어서 보면 2015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데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2013년부터 15년까지의 컬럼을 보면은 이 위에 있는 컬럼하고 컬럼명이 좀 달라요. 평당 분양 가격이 있고 여기는 분양 가격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지역, 연도, 월 분양 가격만 따로 가지고 와서 프리페어라는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합칠 준비를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따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컬럼명을 다시 지정을 하셨어요. 분양 가격을 평당 분양 가격이라고 컬럼명을 변경을 해줄게요. 컬럼하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해당 컬럼명으로 변경이 돼요. 그리고 헤드로 미리 보기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describe를 해보게 되면은 평당 분양 가격이 수치형 데이터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카운트 값, 민값, 평균값,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두 데이터를 병합을 할 거예요. 보면은 2013년부터 15년까지의 데이터, 15년부터 18년까지의 데이터를 컨캣이라는 걸로 합쳐줬어요. 판다스에는 데이터를 합칠 때 컨캣이라든지 머지라든지 조인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머지는 이렇게 컬럼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다른 컬럼들이 있을 때 그 컬럼들을 이렇게 붙여줄 때 머지를 사용하고요. 이 컨캣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지금 데이터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이렇게 위아래로 붙여줄 때는 컨캣을 사용하고 옆으로 붙여줄 때는 조인이나 머지를 사용하신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컨캣으로 데이터를 이어 붙여줬어요. 2013년부터 18년까지의 데이터를 드디어 합쳐줬어요. 헤드를 찍어보면 2013년 10월부터 그 다음에 테일을 찍어보게 되면 2018년 6월까지의 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지역명으로 유니크를 해서 보면은 여기 저 공백이라든지 수도권 같은 데이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기존 기존 데이터 프레임에 각각의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지역명을 불러오고요. 서로 데이터 프레임에 없는 데이터 그 컬럼은 그 지역명은 이제 사용을 하지 않을 거예요. 네, 2013년부터 18년까지 1023개의 로우가 있고요. 여기에서 전국 수도권이라고 되어 있는 애는 드랍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드랍을 전국 수도권이라는 애는 드랍을 시키고요. 지역명이 공백인 것도 드랍을 시키도록 할게요. 그리고 2013년부터 18년까지의 드디어 평균 분양가 추이를 그려보았어요.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전국의 데이터를 다 본 거예요. 2013년부터 18년까지 평균 분양 가격이 한 2천만 원대 그 전이었다가 2천만 원대를 넘어선 걸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만을 봤을 때 평균 분양 가격이 계속 상승한 걸로 보여지잖아요. 근데 전체 10년치 데이터를 놓고 보면은 아마 이것과는 좀 다른 모습일 것 같아요. 2013년부터 18년까지는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올랐고, 그다음에 2013년 이전에는 계속 부동산 가격이 내려갔었어요. 네. 그래서 한 10년치 데이터를 놓고 보면은 이것과는 좀 다른 모습일 텐데 올랐을 때의 데이터만 보게 돼서 이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 데이터 포털에 그 전에 데이터도 있으면 좋을 텐데 일단은 여기까지 봤어요.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차트로 전국적으로 2013년부터 18년까지 얼마나 올랐는지 이런 박스 플롯도 그려보고요. 그리고 연도별로 또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 지역별로 박스 플롯을 그려보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아파트 분양 가격을 두 개의 다른 데이터 프레임을 붙여서 시각화해보는 그 튜토리얼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구글 콜라보레이토리에서만 해보시지 마시고 꼭 아나콘다를 설치를 하셔서 아나콘다 상에서 그 공공 데이터 포털에 있는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 한 줄 한 줄 실행해보시고 그 다음에 좀 고쳐보시기도 하면서 이 판다스라든지 시각화 도구, 플롯 라인, 연판 이런 것들
조금 더 익숙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이제 경북 신규 민간 아파트 분양가 동향을 봤고요. 한 지금 8시 5분인데 5분간의 쉬는 시간을 갖고 8시 10분부터 이 근처 서울시청 근처에 네, 맛집을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주피터에서 해도 똑같이 나와요. 네, 주피터에서 똑같이 나와요. 네.